네,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실전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좀 직접적으로 쌓는 거를 많이 원하시죠? 실전 매매하는 것도 많이 보기 원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케이스를 보는 것도 원하시고, 저희 생각에도 이제 경험치를 같이 공유하는 게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을 보고서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시나리오도 세워보고 대응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실전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의치 않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경험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종목을 몇 개 다뤄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실전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시간에 공략할 수 있는 그 조금은 한정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침 네. 그렇게 이제 괜찮게 되면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냥 그렇게 되면은 실전 매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생각을 공유하는, 어디로 갈지 저희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제 얘기하면, 어니스트는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공략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고 그런지 참고하시고 이제 본인 매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볼까요? 하나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을 하고요. 또 네. 하나는 버디님이 꼽아주시고, 아, 그렇게 할까요? 아, 난 준비 안 했는데. 네. 그냥 여기서 보다가 꼽아보죠. 뭐 여기 보이는 단알도 괜찮고요. 단알 갈까요? 여기 있네. 네. 네. 단알. 그리고 하나는 그냥 즉흥으로 골라보죠. 네. 자, 예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시 초심으로 생각하면서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안에서 해볼 만한 종목을 일단 봅니다. 뽑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는데, 당연히 1등부터 거래량 높은 순서로 역순으로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걸 볼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라고 했어요. 주로 일봉을 보는데요. 일봉 차트 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지 않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면은 좀 판단이 빠르게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다룰 만하다 아니다, 이 판단이신 거죠.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이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그것보다는 제가 이 종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로 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네. 기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니스트님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은, 이런 거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현재가 1,000원 미만이죠. 이런 건 제가 안 한다고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1,000원 미만 종목.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1,000원 위에 종목이었다, 뭐 한 3,000원, 4,000원 종목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캐치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승을 그대로 반납해주는 수급과 네. 캔들 구성, 이런 거를 안 해요, 저는. 근데 저러고서 마지막에 종가에 딱 요 위에서 끝나주면요? 그래도 봐요. 오늘은 네? 안 한다는 거죠. 아, 그래도 오늘은 안 한다. 네. 종가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 그런 상황이어도 안 할 건가요? 한번 이렇게 찍은 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절대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 기준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이 이유가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네네. 이 이유의 흐름을 저는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예측해서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싸움을 피합니다. 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후방약품은요? 쭉 봐요. 얘는 괜찮은데?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로 선정을 할까요? 이렇게 세 개? 그냥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보겠습니다. 쭉 이 세 개를 오랜만에 화면 넘어가서 볼게요. 이쪽이죠? 네. 자, 아난티 먼저. 자, 잠깐만요.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부각약품이 어떤 건지, 뭐 어떤 기업인지, 네. 뭐 매출액 뭐 이런 거는 이제 보실 건가요? 그 과정도 저희가 보여주나요? 어떻게 뭐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니스트님은 아마 안 볼 것 같은 게, 알만하니까 안 볼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른다는 기준으로 보면, 네, 오늘 이렇게 이 화면으로 네. 볼게요. 이렇게 조금 키워서.
그러면은 순서대로 갈게요. 아난티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아난티 보게 되면요, 저희가 2번 화면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거든요. 네.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필을 보는데,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은 6천만 주가 넘는, 전일 화요일 날도 그랬었죠. 이 정도 수급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재무제표, 이게 되게 중요할까요 말까요 해서 이 부분이 자신의 투자 유형을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단기 단타나 스캘핑 요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의식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당장 지금 단기 순이익 막 마이너스인데 상한가 막 갈라 그러고 있는 건 봐도 약간 부조화스럽죠. 네. 네, 이런 현상이요 되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동 원리상 지금 실적 자체는 마이너스인데 이 기업이 좋아 나빠로 가게 되면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단기 단타를 할 때는 저는 이 부분을 구성만 봐요. 균형만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마이너스 도배인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한 파트에서만 나와주는 정도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규모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괜찮고요.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이 너무 부채가 과하게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괜찮고요. 결론은 이 정도 재무 구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 단타로 다룸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 요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이걸 만약에 스윙으로 보려 그러면 이 정도는 또 수용하나요? 아니면은 되게 많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버디님 질문이. 네. 거기에 근데 모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스윙으로 할 거면은 지금 하면 안 되죠. 일반적일 때 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 폭증하면서 수급주로 변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한 뭐 이런 일반적인 시점이었다면 네. 그때 이거를 본다면은 저런 정도의 재물을 하실까요? 아, 지금 같은 수급이 아니고 이런 재무라고 하게 되면요? 네. 저는 이 괜찮다라고 정도는 봅니다. 수용할 수 있다. 네, 재무만 놓고 보게 되면. 왜냐면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업에 약간의 결함이 있어야 성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함이 메워지면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기업 자체에 결함이 아예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종목 기업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가의 상승 여지가 되게 미비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한테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막 되게 완벽한 기업을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네. 완벽한데 더 완벽해지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메워질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결함이 메워지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실제로 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좋습니다. 쉬워요. 그렇죠. 그게 더. 네. 네. 이미 완벽한데 더 완벽해진다? 삼성인데 삼성이 애플 플러스 삼성이 된다? 이건 거의 발전이 아니라 혁신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자, 삼성 얘기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극단적 예로 든 거고요. 네, 그렇다는 네. 건 아닙니다. 삼성은 많은 삼성이기 분들이 때문에. 삼성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약간 느낌적으로 네, 그렇고요. 근데 이 종목은 또 이렇게 보지만 재무 외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프로필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테마성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테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기류, 관계, 이런 정책 색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많이 변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총선 결과 이거에 네, 그것도 반영이 따라서,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거는 정치 테마주는 아닌데 정책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 특정 정당의 색깔이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수급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네. 긍정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뭐 그래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했어 안 했어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말하는 거를 이행한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맞네 틀리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면 더더욱 배워갈 게 없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마음 열고서. 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를 아난티마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게 니네 말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자세로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뭐 개인 매매를 한다던가 저희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네. 이 종목도 사실 그렇게 포함이 되죠. 저희가 이제 다뤘던 종목이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전부터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크게 볼까요? 이때 화요일이죠. 총선 전날. 이때 이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 고점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여기서 베팅 못한다? 못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전혀. 이 8,000원 부근의 공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주는 아니지만 정책에 엮여 있는 거고 네. 사실 저것도 이제 총선 전날이었잖아요. 바로 내일이면 총선이 끝나. 이제 네. 약간 그런 거에 좀 불안 요소도 있었을 텐데 오버나잇을 하는 게 좀 부담이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선택이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가지고 있는 그 테마의 성격상 가능성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어느 쪽 특정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한 거냐 그걸 노린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일이 총선인데 총선에 뭐 그 특정 당이 뭐 대박을 낼 거니까는 이거를 미리 잡아놓자 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전혀 아니에요. 이유는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공유를 하면요. 첫 번째는요. 얘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미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신규 수급인데 네네. 이 신규 수급을 소화하려면은 이 안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진폭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제가 하락 파동 관리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종목 특징상 그러니까 이거 안 돼도 내가 요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네요. 그거의 기준은 수급이었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근데 얘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참 대북 관련 테마 거품 많이 꼈었을 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대북 관련 테마의 거품이 다 빠지고 나서도 다운그레이드 그 다음에 추가 다운그레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바닥권으로 좀 온 것 같은 그런 그 대북 테마 거품 끼기 전에 바닥. 네. 그러고 나서 반등이었어요. 네. 이게 그러면은 과연 무조건 대북 관련 테마로 인한 100% 거품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시발점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모멘텀 회복 같은 요소, 원주가를 찾아가는 만원대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저도 막 불리한 싸움에 직면한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 네. 네.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 여파를 가졌었을 때 코로나의 여파를 메모장으로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여지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가 여기서 총선 전날 터졌지만 터지기 시작한 7,000원 이 부근에서 7,000원, 8,000원 요 박스에서 충분히 뭐 파닥파닥 거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 때 대북 테마의 훗날 흐름, 개파락 마이너스 20%막 이런 흐름이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오기가 힘든 구조였어요. 구조적으로. 네네. 네, 이게 신생이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느낌? 그렇게 해서 간 거고, 그럼 그때 안 했으면 못 하는 거야?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끊어먹는 박스로 보게 되면요. 저는 이거를 오늘 8,500원에서도 실제로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8,500원 끼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9,000원 뚫고 넘어갈 때 할 수 있었다라고 봤어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은 검증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다 지난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지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경험적인 것들을 진짜로 공유하는 거고 되게 라이브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받아주시면은 스스로의 도움에 발전이 될 겁니다. 약간 케이스 스터디처럼 실전적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8,500원이 9,000원보다는 쉬웠죠. 9,000원이 조금 더 위험한 자리인 거는 맞았어요. 리스크가 있는 자리. 근데 9,000원이 보시면은 이거 조금 공부하고 차트 보실 줄 아는 사람들은 8,500원보다 9,000원이 훨씬 더 강한 자리라는 거는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바닥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이 정도 거래량 붙으면서 회복해준다? 이거 되게 큰 파동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기술적으로. 근데 리스크한 자리라는 거는 돌파했을 때 얘기고 맞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9,000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9,000원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9,500원 위에서 이런 데서는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10,000원도 이게 또 마디 가격으로 보면은 네. 가격만 놓고 보면은 10,000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라운드 피겨를 이용한 상따 이거를 그렇죠.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안 하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9,000원 넘어가고 나서 요때 있잖아요. 네. 요때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가지고 상따 할 수 있어 없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언니님 입장에서는 다 털어내고 있을 시점이라는 얘기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때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부터 또 2번 자리를 노리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매수할 얘기죠. 수 있는 마지막 자리, 오늘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 네, 제 기준에서는. 네. 제가 지금 말한 2번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1, 2, 3번 매매 정리한 게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1번, 2번, 3번 그거 영상 보시면은 조금 참고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흐름 호가창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왜 상따 안 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 상 갈 수 있어요. 상 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안 하는 거는 흐름이 일봉상에서 되게 나쁘냐? 안 나쁘죠. 지금 얼마나 그렇죠. 예뻐요. 차트상으로는. 네. 근데 인제는 오히려 총선 전에 고민했었던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개파락으로 나올 때 대체할 수 있는 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닥이 안 보여요. 어제랑 완전 또 다른 자리니까 여기는. 네. 그냥 이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상따 잘 들어가서 먹으면 3%예요. 내일 갭까지 먹었었을 때 뭐 내일 갭 10% 뜬다라고 했었을 때 12% 13% 먹을 수 있는데 얘 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8,000원까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20%는 내줘야 돼요. 이게 좀 수지타산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지켜보고서 10,000원 위에 안착을 하는 걸 보고 들어간다는 거는요? 차라리 그렇게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착을 한다고 해도 이게 대북 관련주고 뭐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또 여전히 고려해 볼 만한 요소로 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스캘핑으로 끝내면 되죠. 오버나잇을 안 시키고 수급이 동반된 다음날 10,000원 위에서 안착하게 되면 10,000원 위에 틱싸움. 어쨌든 개파락하고 시작하진 않았던 거니까. 그쵸.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거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거를 희석시키면서 가는 거죠. 완충제를 넣는 거죠. 매매 방식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10,000원이 나쁘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은 안 하는데 변곡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홀짝은 좀 피해간다. 쇼부는 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상따를 하게 되면 쇼부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피한다. 요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12% 정도 먹으려고 내가 막 20, 30%의 리스크를 당장 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겠네요. 일단은. 네, 그러느니 그리고 상따 성공해도 이거 10% 갭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최대로 대충 그 정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거 샀는데 상따가 돼서 상을 찍느냐 이런 것도 모르는 거고 지금 또 빠질 그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상 말고 내일 갭 뜨면 이거 쿨하게 포기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10,000원 안착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다시 한다. 요 정도 생각으로 정리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박스로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10,000원이 이제 안착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매매 기회를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올라온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반 10,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은 좀 박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평균 거래량 자체가 높게 형성돼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소화되는 데까지. 그렇죠. 네, 그거 이용하는 거죠. 좋은데요. 이거 영상 빨리 올려드리면 어쨌든 그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난티는 이 정도에서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옛날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했던 질문들 같은 걸 좀 많이 하자면, 이게 수급이 이 정도로 빡빡 세게 붙으면 이것도 네. 오후까지 다 채워지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더 이렇게 갈 가능성 같은 거를 미리 알 수 없나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건 더 가더라도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거를 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쵸.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급 힘이면요. 이대로 네. 더 밀고 갈 것 같은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상따도 하는 거고 막 그러는 건데. 네, 그거는 맞는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점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보고 나서 확실한 자리에서 먹는 게 좋다는 네. 거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거고. 네, 그러다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의 분위기랑 다르게 외부 변수가 너무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정말 흐름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아난티를 했는데 네. 다나라고 부강약품도 지금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좀 지켜볼 건가요, 저희? 얘기할 거죠. 뭐 원하신다면 일단은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면 보시기가 힘드니까 네. 오늘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네. 저희가 좀 뭐 예전에는 막 1시간 넘는 영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네. 이 분위기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또 한 2-30분 정도로 끊고 있고 되도록이면 또 좀 짧게 해드리려고 보기 편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에 이제 다나라고 부강약품 얘기를 이제 하면서 또 업로드를 하고 이 케이스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전적인 부분들을 찾고 계세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뭐 마인드 얘기했을 때 되게 감명 깊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어쨌든 좀 바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전적인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찾고 계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그 느낌을 좀 주면서 많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하는 이 아난티 종목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했던 거고 또 다날 부강약품 계속 이어지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자기 포트폴리오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기의 경험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직접 매매는 안 해도 네,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 좋겠고 항상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 얘기만 하는 거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매매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매매를 했으면 그 결과를 조금 느낀 점도 적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매매 일지 쓰고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하자는 취지로 주식비디오 공유 카페 저희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오셔서 같이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요 아난티 얘기도 저희 투자클럽에서 다뤘던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니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 묻고 답하면서 실력도 키워가는 그런 클럽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녹화하시고요. 거기 하는 방법은 주식비디오 공유 카페 오시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